성하면요, 남녀의 관계 또는 동성적인 관계, 자기의 성적 취향 이런 것만 생각하시는데요. 한 장 넘겨주세요. 이런 건 생각해 보신 적이 없으실 것 같아요. 장애인 성의 특성. 중증 장애인은 본인의 의지와 상관없이 남들에게 노출해야 될 때가 많다. 동의하시나요? 예. 좀 전에 제가 화장실 다녀왔는데 가족임에도 또 가족이 아닌 동성임에도 여기서 저 화장실 도와주신 분도 계실 텐데 노출을 할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좀 전에 제가 벗겨줬다는 얘기를 했는데 이것도 성의 표현 중에 하나라고 생각이 들어요. 자기가 갖고 있는 성에 대한 수치감이라든지 터치에 대한 거. 저는 비교적 어렸을 때부터 장애라서 그게 아무렇지도 않거든요. 왜냐면 제가 먹고 살아야 되니까. 그게 우선이니까 터치하는 거에 대한 불평이나 불만을 가질 수가 없어요. 그걸 가지면 다른 사람하고 못 살죠. 부모님이라고 해도. 여러분 혹시 곽승용이라는 당원동지 아시나요? 이건 제가 페이스북에서 본 글이라 공개된 거라서 공개된 거라고 믿고 말씀드리겠는데 곽순영 동지의 부인분이 암이신가 봐요. 아주 중증의 암이시라서 투병 일지를 올리시는데 페북에 그 중에 장애 당사자로서 또 제가 장애인 푸른아우성이라는 센터의 대표를 맡은 사람으로서 중요한 내용 한 가지를 발견을 했어요. 이분이 부인분이 장애가 심해지시면서 옷을 벗고 입고, 그러니까, 병원복, 환을 벗고 입고 하는 거, 또 음식을 써먹여주는 거, 눕혀주는 거, 자세 돌려주는 거, 이런 것에 대해서 굉장히 불편하다고 하세요. 그리고, 그러니까 불편한 게, 내가 하던 대로 못해서의 불편함도 있지만 남이 해주는 것에 대해서 거리감이 느껴지는 거죠. 이질감. 그래서 불편하다는 거예요. 거기에 저는 놀랐어요. 아니 불편하니까 당연히 도움을 받는 거 아닌가? 그랬는데 그분은 평생을 자기가 했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제가 지금 그들은 머리를 넘기는 행위나 코를 닦는 행위나 이런 게 여러분들 아무렇지도 않잖아요. 숨을 쉬듯이. 근데 이런 것까지 도움을 받는다고 생각해 보세요. 코가 간지러워요. 그럼 옆에 사람한테 코 어디를 어떻게 해줘야 되는지, 비벼줘야 되는지, 꼬집어줘야 되는지, 찔러줘야 되는지, 파줘야 되는지 일일이 다 얘기를 해야 된단 말이죠. 그리고 또 그렇게 하더라도 내 맘 같지 않아요. 어느 정도로 세게 해야 되는지. 제가 등이 간지러워서 남자 그 장애인 동지였어요. 어쩔 수 없이 등 좀 이렇게 옷 위로 긁어달라고 그랬더니 등에다 좌표를 그리면 안 되겠냐고. 몇 시 방향 이렇게. 그래서 그것도 신박한 아이디어다라고 생각이 들었는데 그 남의 등 긁어주기가 제일 힘들다고 하잖아요. 그렇듯이 그 투병일지를 보고 중도장애인분들은 이런 게 상당히 힘들겠구나. 저 또한 코가 가려울 때 이렇게 하지만 이 전신마비 분들은 이것도 안 올라오거든요. 그럼 코 간지러울 때 이렇게 하거나 누굴 불러야 돼요. 그거 하나 가지고. 그래서 그것도 성 중에 하나라는 말씀 드리고 싶은 거죠. 몸에 닿는 거. 옛날에 지금은 장애인 콜택시도 있고 저상버스도 있어요. 그런데 예전에는 자원봉사가 태워주지 않으면 이동할 수 없는 시대가 있었거든요. 그럼 자원봉사가 그러니까 이용자가 여성 장애인이고 남자 활동보다 봉사자가 왔을 때 어쩔 수 없이 안아서 들어서 아니면 부축해서라도 태워야 된단 말이에요. 그게 아무렇지도 않으면 이상한 거예요. 장애와 비장애인으로밖에 보지 않는 거죠. 그게 바로 장애인을 무성적인 존재로 대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장애인의 성은 꼭 그 연애, 사랑 이런 게 들어가지 않더라도 기본적인 것 중에 하나예요.
그리고 요즘에 2009년도, 2007년, 9년도에 활동지원사라는 제도가 생겼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장애인분들 지나갈 때 활동지원사가 옆에 다니는 거 보신 적 있을 거예요. 저기 유럽 동지도 시각장애인 활동지원사를 하셨다 그러는데, 오늘 이름 많이 불리네요. 그 활동지원사가 우리 저기 진보당 내 공공연대에서 활동지원사 노조도 있죠. 아시나요? 예. 그런데 지금까지는 이용자, 장애인의 인권만 생각해 왔는데 활동지원사분들이 5, 60대 여성분들이 비율이 엄청 많으세요. 제가 활동지원사 교육을 할 때, 자립생활센터에서 교육을 할 때 제가 일부러 가보면요, 10대 이 정도로 여성 비율이 한 8, 남자가 2 정도 돼요. 그것도 젊은 층의 남성 활동지원사는 없어요. 20, 30대는 없어요. 왜 그러냐? 앞날이 보장이 안 돼 있어요. 그리고 장애인이 활동 시간을 많이 쓰면 그만큼 돈을 많이 받는데, 그렇지 않은 중증장애인이 아니면 활동 지원은 별로 못 받거나, 그것도 시도당 별로 달라요. 경기도는 전신마비가 24시간 지원을 못 받아요. 가족이 없으면 죽으라는 얘기죠. 저와 똑같은 조건의 장애를 가진 여성장애인분이, 저는 307시간 정도인데 그분은 140시간이에요. 경기도에 살아서. 그래서 지자체가 그런 경우는 참 안 좋더라고요. 거기가 돈이 없어서 그러냐, 예산이 없어서 그러냐, 의지의 문제예요. 그래서 직접 정치가 필요한 이유도, 장애인이 직접 정치를 해야 되는 이유도 거기에 있는 거죠. 제가 곁들여서 말씀드렸습니다. 그 옷 갈아입을 때, 화장실 갈 때 누군가의 도움을 받아야 되니까, 기본적인 거, 먹고 사는 거, 그걸 남의 도움을 받아야 되니까 성별 비율이 안 맞아도 활동보조를 받아야 되고 해야 되는 거죠. 그러면 활동지원사의 성별도, 여성인 활동지원사가 남성장애인, 전신마비 장애인을 보조를 할 때, 지원을 할 때, 화장실을 도와줄 때 어떻게 써요? 서로 할 수가 없어야 돼요. 하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그거는. 그런데 비율이 안 맞으니까 어쩔 수 없다고 지금 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심각한 문제 중에 하나는, 대부분의 장애인분들이 사회에 늦게 나오기 때문에, 그리고 내가 남자다 여자다를 인식을 못하고 성적인 욕구만 있다는 걸 강조해 왔기 때문에 여성 활동지원사를 일부러 찾아요. 그래서 대리만족을 하려고 연령대나 본인의 취향, 성적인 취향, 외적인 취향 전혀 상관없이 그냥 여자면 된다. 그 사람이 나와서 활동을 해서 대화도 하고, 그런 만남을 통해서 뭐 장애라서 거부당해도 보고, 아니면 장애가 아니더라도 외모가 좀 프리하다거나 이상형이 아니라거나, 뭐 예를 들어 성격이 안 좋다거나 여러 가지 이유로 거절도 당해봐야 내 스스로가 상대방한테 맞출 줄도 알고, 장애 때문이 아니라 나의 그 표준화된 매력이 아니라 나만의 매력, 상대방과 소통할 수 있는 매력을 가꾸는 것도 상당히 중요한데, 안정적인 걸 추구하는 거죠. 그냥 활동지원사가 오면, 그 사람도 내가 돈 준 사람이니까 내가 하라는 대로 하고, 그리고 장애를 핑계대고 손이 이렇게 움직인다고 엉덩이 슬쩍 터치하시는 분도 있고 그래요. 그런데 활동지원사분들도 전부 다 그런 게 아니라, 소수의 분들은 그런 중증장애인 분들이 돈이 되니까 그냥 그 사람 성별이 안 맞아도 일부러 실험하는 분 찾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면 우리 진보당에서는 이걸 문제다라고 끝나면 안 되고요.
정책으로 해서 해결을 하도록 해야 됩니다. 그러려면 정책을 하려면 국가가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장애인성도 그런 활동지원사의 앞으로의 복지나 급여나 또 이분들이 퇴사하셨을 때 경력이 인정이 안 돼요. 2년씩 재계약하거든요. 1년씩 재계약하거든요. 그러면은 경력 단절이 돼버리고 다른 센터에 가서 활동지원사를 하면 그 경력을 인정받냐? 그렇지가 않아요. 이용자의 시간에 따라서 월급을 받아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 우리 진보당에서는 활동지원사 중개기관도 국가 성하면요, 남녀의 관계 또는 동성적인 관계, 자기의 성적 취향 이런 것만 생각하시는데요. 한 장 넘겨주세요. 이런 건 생각해 보신 적이 없으실 것 같아요. 장애인 성의 특성. 중증 장애인은 본인의 의지와 상관없이 남들에게 노출해야 될 때가 많다. 동의하시나요? 예. 좀 전에 제가 화장실 다녀왔는데 가족임에도 또 가족이 아닌 동성임에도 여기서 저 화장실 도와주신 분도 계실 텐데 노출을 할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좀 전에 제가 벗겨줬다는 얘기를 했는데 이것도 성의 표현 중에 하나라고 생각이 들어요. 자기가 갖고 있는 성에 대한 수치감이라든지 터치에 대한 거. 저는 비교적 어렸을 때부터 장애라서 그게 아무렇지도 않거든요. 왜냐면 제가 먹고 살아야 되니까. 그게 우선이니까 터치하는 거에 대한 불평이나 불만을 가질 수가 없어요. 그걸 가지면 다른 사람하고 못 살죠. 부모님이라고 해도. 여러분 혹시 곽승용이라는 당원 동지 아시나요? 이건 제가 페이스북에서 본 글이라 공개된 거라서 공개된 거라고 믿고 말씀드리겠는데 곽순영 동지의 부인분이 암이신가 봐요. 아주 중증의 암이시라서 투병 일지를 올리시는데 페북에 그중에 장애 당사자로서 또 제가 장애인 푸른아우성이라는 센터의 대표를 맡은 사람으로서 중요한 내용 한 가지를 발견을 했어요. 이분이 부인분이 장애가 심해지시면서 옷을 벗고 입고, 그러니까 병원복, 환의를 벗고 입고 하는 거, 또 음식을 떠먹여주는 거, 눕혀주는 거, 자세 돌려주는 거 이런 것에 대해서 굉장히 불편하다고 하세요. 그리고 그러니까 불편한데. 내가 하던 대로 못해서의 불편함도 있지만 남이 해주는 것에 대해서 거리감이 느껴지는 거죠. 이질감. 그래서 불편하다는 거예요. 거기에 저는 놀랐어요. 아니 불편하니까 당연히 도움을 받는 거 아닌가? 그런데 그분은 평생을 자기가 했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제가 지금 그들은 머리를 넘기는 행위나 코를 닦는 행위나 이런 게 여러분들 아무렇지도 않잖아요. 숨을 쉬듯이. 근데 이런 것까지 도움을 받는다고 생각해 보세요. 코가 간지러워요. 그럼 옆에 사람한테 코 어디를 어떻게 해줘야 되는지, 비벼줘야 되는지, 꼬집어줘야 되는지, 찔러줘야 되는지, 파줘야 되는지 일일이 다 얘기를 해야 된단 말이죠. 그리고 또 그렇게 하더라도 내 맘 같지 않아요. 어느 정도로 세게 해야 되는지. 제가 등이 간지러워서 남자 장애인 동지였어요. 어쩔 수 없이 등 좀 이렇게 옷 위로 긁어달라고 그랬더니 등에다 좌표를 그리면 안 되겠냐고. 몇 시 방향 이렇게. 그래서 그것도 신박한 아이디어다라고 생각이 들었는데 남의 등 긁어주기가 제일 힘들다고 하잖아요. 그렇듯이 그 투병일지를 보고 중도장애인분들은 이런 게 상당히 힘들겠구나. 저 또한 코가 가려울 때 이렇게 하지만 이 전신마비분들은 이것도 안 어려웠거든요. 그럼 코 간지러울 때 이렇게 하거나 누굴 불러야 돼요. 그거 하나 가지고.
그래서 그것도 성 중에 하나라는 말씀 드리고 싶은 거죠.